제가 프리다이빙을 시작한 지가 벌써 6년, 거의 7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오랜 기간 프리다이빙을 즐기면서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이 겪었고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프리다이빙 장비를 제가 다시 구매한다면 어떤 제품을 구매할지 최대한 합리적인 견적을 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마스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리다이빙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구매했던 장비가 가격이 비교적 만만한 마스크였습니다. 마스크는 디자인을 제외하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돼요. 렌즈가 플라스틱이냐 혹은 유리로 되어 있느냐. 첫 번째 렌즈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사실 당시에는 장비 선택의 폭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구매했던 마스크이기도 해요. 아직도 국민 마스크라고 불리는 아쿠아롱 스페라입니다. 장점은요,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 그 다음에 시야각이 넓다는 거, 플라스틱 렌즈라서 열 전도율이 낮아서 김서림에 강하다는 거. 물론 안티포크제를 발라줘야 효과가 있는데 유리 마스크에 비해서 지속 시간이 오래 간다는 거죠. 노즈 포켓이 부드럽고요. 코를 막기 유용한 형태라서 굉장히 이퀄라이징 하기가 편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착용했을 때 이쁘다는 거죠. 사실 이거 무시 못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단점은요, 렌즈가 유선형이라 굴곡이 져 있어요. 물이랑 렌즈의 굴절 현상 때문에 어지러울 수가 있다는 거. 플라스틱이라서 기스에 굉장히 취약해서 기스가 많아지면 시야 확보를 하는데 불편하실 수 있다는 거.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은요, 도수를 넣을 수가 없어요. 뽑기운이 조금 있는데 뽑기운에 따라서 물이 조금씩 새어 들어오는 경우도 잦습니다. 초보자 같은 경우에 마스크 쓰고 벗을 때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걸 잘못할 경우에 렌즈가 잘 빠질 수도 있다는 거. 단점이 굉장히 큰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프리다이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는 제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점은 살리고요. 단점은 보완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현재는요. 이쁜 디자인은 그대로 살리고 알이 빠지거나 물샘을 보완한 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처음에 이 아쿠아랑 스페라를 카피한 제품들이 처음 출시됐을 때는 파스텔 톤에 여러 가지 색상의 스노클도 깔맞춤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이쁘게 나왔는데 업체들이 발빠른 업체들이죠. 색상을 더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붙여서 가격을 올려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품들은 사실 모두 동일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타오바오 있죠. 중국 직구 사이트 가면 똑같은 제품이 실제로 판매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수량만 맞추면 본인만의 디자인 그리고 이니셜도 넣어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 플라스틱 렌즈로 되어 있는 마스크를 구매하실 때는요. 가격이 뭐 크게 중요치 않다면 본인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가격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쿠아롱 스페라 같은 경우에 최저 가격이 29,500원에 배송비가 2,500원이 붙네요. 이 정도 가격이면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이에요. 아마 그 담당 강사님한테 똑같은 제품을 구매를 해도 뭐 크게 차이가 없든가, 뭐 조금 더 싸든가 이럴 건데 그냥 구매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아쿠아롱 스페라 라인에서 뭐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다고 하시면 그 카피품들 중에서 디자인 마음에 드는 걸로 그리고 최저가로 검색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피품들 같은 경우에 최저 가격이 뭐 35,000원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35,000원부터 비싸게는 뭐 6만원, 7만원대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최저가 잘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긴 한데 저는 제 장비에 프리다이빙 단체명 혹은 강사님들의 뭐 이니셜 같은 게 들어간 장비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카피품을 산다고 하면 아무 무늬도 없고 이름도 안 적혀 있는 그런 노브랜드 제품을 살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아쿠아롱 스페라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렌즈가 유리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렌즈가 유리로 되어 있는 마스크의 장점은요. 투명도가 좋아서
수중 생물이나 환경을 깨끗하고 맑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렌즈에 도수를 넣을 수도 있어요. 안경원에서 도수 렌즈를 제작을 해서 마스크 내부에 부착을 하거나 혹은 기성 제품으로 나온 도수 렌즈를 구매해서 교체할 수가 있어요. 안티포그제 대신에 안티포그 필름을 부착할 수가 있고요. 디자인은 굉장히 많아요. 단점을 살펴볼까요?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에요. 렌즈에 도수를 넣을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비싸지고요. 당연히 유리다 보니까 무게도 어느 정도 나갑니다. 열 전도율이 좋아서 안티포그제를 자주 발라주셔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대중적으로 많이 선호했던 렌즈가 유리로 되어 있는 마스크는 어떤 제품이 있었냐면요. 마르스의 타나, 스쿠버 프로의 스틸 콤프, 오머섭의 에일리언, 이 정도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됐던 마스크가 아닐까 싶어요. 예전 얘기예요. 예전 얘기. 지금은 워낙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마르스의 타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마스크인데 썼을 때 좋게 말하면 슬퍼 보인다고요. 좀 안 좋게 얘기한다고 하면 억울해 보인다. 이런 외관 때문에 나중에는 조금 많이 버림을 받았죠. 스쿠버 프로의 스틸 콤프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그 마스크 색상의 선택의 폭이 좁았기 때문에 이 스쿠버 프로의 스틸 콤프, 특히 올 화이트 색상, 이 색상을 많이 구매들을 하셨어요. 특히 여자분들이 썼을 때 굉장히 이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셨고 사실 지금도 많이들 쓰세요. 그리고 오모섭의 에일리언은 그 스페어 피싱 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었던 그런 제품이죠. 당시에도 다른 브랜드 개성 있는 형태의 마스크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브랜드도 굉장히 많아졌고 디자인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그 직구 사이트 있죠. 스쿠버 스토어. 네, 스쿠버 스토어만 들어가도 저희가 그 스크롤을 한참 동안 내려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마스크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추천할 유리 마스크는요. 아폴로의 바이오메탈 마스크입니다. 자, 이 마스크가요. 내부 공기 용적률도 낮고 디자인이나 내구성, 품질까지 갖춘 마스크라고 생각이 돼요. 도스 렌즈도 기성품으로 나와 있어서 마스크 내부에 도스 렌즈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다른 마스크에 비해서 가격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격을 크게 신경 안 쓰신다면 이 아폴로 마스크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실 거예요. 특히 스쿠버 다이빙이랑 프리다이빙 같이 즐기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최상의 마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폴로 마스크 한번 가격 한번 보실까요? 자, 검색창에 아폴로 바이오메탈 마스크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낮은 가격선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낮은 가격선으로 검색을 하면 쭉 부속들이 나오고 9만 원대도 있는데 이건 메탈 그 프레임만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잘 보셔야 되고요. 프레임만 사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쭉 내려보면 자 13만 8천 원이 최저가네요. 13만 8천 원에 배송비는 무료. 들어가 보시면 원하는 색상이 또 없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그 사이트도 한번 둘러보시고 프레임만 파는 거 아닌지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잘 찾아보시면 여기보다 더 저렴한 사이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귀에 딱지가 않게 들어보셨던 말일 거예요. 강사님들 처음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주변 지인분들도 그렇고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는 내용이죠. 아무리 비싸고 이쁘고 좋은 마스크도 본인 얼굴에 맞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건 맞아요. 불변의 법칙이고 진리예요. 미리 좋은 장비를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는요, 강사님 마스크, 렌탈 마스크, 혹은 주변 지인의 마스크를 충분히 사용해 보신 다음에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충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충분이라는 의미는요, 수중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요, 마스크가 얼굴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초보자분들한테 자주 발생하는 경우인데, 마스크 착용했을 때요, 기본적으로 마스크 스커트랑 피부랑 완전히 밀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 마스크 스커트 사이에 머리카락 진짜 한 가닥 때문에도 물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모, 후드 같은 거 이런 게 껴있을 때 유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이로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끔 저도 그래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게 되면요. 호흡은 입으로만 하셔야 되세요. 코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마스크를 쓴 상태로 호흡을 하세요. 코로.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코로 호흡을 하면 만약에 마셨어요. 그러면 수면에서부터 마스크 압착이 와요. 이 상태에서 다이빙을 들어가게 되면 얕은 수심에서도 마스크 압착 상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만약 코로 호흡을 내뱉으면요. 호흡이 마스크 스커트 사이로 빠져나가면서 유격이 또 생기고요. 그 사이로 또 찰나의 순간인데 물이 들어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중에서 최소한 이러한 호흡 컨트롤, 이런 컨트롤이 여유가 생겼을 때까지 여러 종류의 마스크를 사용해 보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안티포그제의 사용법. 안티포그제는요, 미리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안티포그제는요, 타입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어느 정도 코팅될 시간을 주셔야 되세요. 특히 침을 바르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굉장히 많이 애용을 하는데 침을 바른 다음에 바로 물로 헹궈내면 효과가 전혀 없어요. 바로 김서림이 나타납니다. 코팅될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요. 착용 직전에 물로 헹궈낼 때도 렌즈는 문지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 마스크 관련돼서 부가적인 사항을 조금 언급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 계시면 마스크 선택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어이없는 질문이죠.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당연히 물속에서 시야 확보를 하기 위함이죠. 그럼 마스크를 썼을 때 시야 확보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마스크를 쓰면요, 내 눈과 마스크 사이에 공기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기가 없으면 시야 확보가 되질 않아요. 공기 공간 때문에, 공기 때문에 저희가 시야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스크를 벗고 물속에 들어가면 공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보이질 않죠. 프리다이빙 마스크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시거나 주변 분들과 얘기하다 보시면은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마스크 내부 용적이 작은 제품이 좋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공기는 압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수심이 깊어지면 압력이 높아지고요. 수심이 낮아지면 당연히 반대로 압력은 낮아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구와 멀어지면 압력은 낮아지고요. 가까워지면 높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몸 안에도요, 적지 않은 공기 공간이 존재하는데 마스크를 쓰는 순간에 마스크 안에 있는 공기 공간도 우리 몸의 공기 공간이 되어버려요. 프리다이버가 다이빙할 때 걸림돌이 되거든요. 이 공기 공간이. 근데 이 마스크 안에 내부 용적이 작으면요. 공기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걸림돌이 작게 다가오겠죠. 그래서 프리다이버가 내부 공기 용적이 작은 제품을 선호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저희가 프리다이빙으로 수심 내려갈 때 어떠한 증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증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깊어지면 마스크 안에 공기 부피는 수축하게 됩니다. 마스크가 감싸고 있는 안면 부위랑 안구를 압박하게 돼요. 이 증상을 저희가 마스크 압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스크 압착이 왔을 때 이걸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상해를 입게 됩니다. 상해를 입게 되면 마스크가 감싸고 있는 안면 부위 그리고 안구에 상해를 입게 되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시력에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당연히 마스크 안으로 공기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압박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컨스탄트 웨이트, 수직 하강이죠. 저희가 수직 하강 중에는요. 항상 압력 평형, 이퀄라이징 하면서 양쪽 콧구멍을 다 막고 계셔야 됩니다. 하강하면서 코를 잡았다 놨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은 손은 코 부위로 가 있는데 콧구멍을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코로 손은 가 있고 콧구멍을 막은 상태로 양쪽 다예요.
완전히 막은 상태로 이퀄라이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스크 압착이 느껴졌을 때만 잡았던 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만 살짝 떼어서 공기가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때 인위적으로 코로 숨을 뱉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뱉는 만큼 산수소모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동안 양쪽 코를 완전히 막고 이퀄라이징을 했다고 하면 그 코 속 안에 약간의 공기와 압력이 남아 있어요. 근데 손가락을 살짝 띄게 되면 압력에 의해서 공기가 살짝 빠져나오게 되고요. 마스크 압착이 풀리게 되는 거죠. 마스크 압착이 풀리면요. 동시에 열었던 콧구멍은 바로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이퀄라이징을 준비하시면 되세요. 자, 마스크 압착이 오지 않았는데도 콧구멍을 열게 되면 공기를 낭비하게 돼요. 저희는 이퀄라이징하고 남은 공기까지도 재활용하셔야 됩니다. 뭘 그렇게까지 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저희는 한숨만 가지고서 다이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습관화 하시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시작은 이 첫 번째 영상에 모든 장비에 관련된 내용을 다 집어 넣으려고 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네요. 그래서 한 편씩 한 편씩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안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